안녕하세요, 안고리즘입니다. 오늘은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얼굴이면 얼굴 다 되는 강동원 배우의 영화 탑 10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바로 함께 보시죠. 시작할 거야. 우성아 미안해. 상현과 동수는 아이를 불법적으로 입양 보내는 브로커입니다. 평소처럼 아이를 빼돌리려 하는데 아이를 버렸던 소영이 다시 돌아옵니다. 야, 경찰에 찾아갈 것 같으면 이쪽으로 데려와. 그렇게 할게. 상현과 동수는 소영에게 돈을 나누자 제안하고 얼마 정도 들어? 한 1,000만 원 정도 하지. 언젠데 출발이? 세 사람은 아기를 입양 보내기 위해 동행합니다. 형사들이 브로커의 꼬리를 잡으려 하고 현장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파지만 네, 레트로종은 그 부작용이 좀 심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제가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레트로종은 베란 유도제인데 그때 누군가의 시신이 발견되고 숨겨진 비밀이 드러납니다. 지금 가족과 연락을 취하는 중입니다. 한국 최고의 배우들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작품. 하지만 성매매 여성이 조폭의 아이를 낳고 돈이 필요했던 브로커들이 갑자기 아이 때문에 결속력이 생기는 건 공감대를 얻기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그리는 데 탁월한 고레에다 감독의 작품답게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강동원 배우는 고아원 출신 동수 역을 맡아 아픔을 안고 어른이 된 동수가 새로운 가족으로 인해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대신 소영이 널 용서할게. 저와 함께한 꿈과 희망으로 우린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원 네트워크의 진 회장은 스케일이 엄청난 사기꾼입니다. 조 단위로 사기를 치면서 금일 15시 7번째 로비를 통해 각계 인사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야, 이절 어떻게 감당하냐? 진 회장을 잡기 위해 지능범죄 수사팀장 김재명이 찾았습니다. 일주일만 주십시오. 그의 왼팔 박장군을 이용해 작전을 펼칩니다. 왜? 여보세요? 한국장 어떻게 알았지? 우리한테 빨대 꽂은 거 아니야? 하지만 한수위인 진 회장은 유유히 한국을 빠져나갑니다. 대한민국 안녕이네. 계획 틀어져가지고 손해본 게 얼마인데 이게 축하할 일이니? 6개월이 지나고 진 회장의 사망 소식이 들려옵니다. 믿어? 이 인간 사흘 안에 부활한다. 김재명은 그를 잡기 위해 새로운 작전에 돌입합니다. 모든 책임 내가 질 거야. 강동원 배우가 맡은 김재명이란 역할은 정의로움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나라고 못 넘을 것 같아? 희대의 사기꾼 진 회장과 가수? 패티킴이 아니라 피터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즐기는 참네. 박장군. 아이씨. 둘의 캐릭터가 워낙 튀는 바람에 정의의 사도 김재명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진지한만을 연기하는 강동원 배우는 스포츠카로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느낌입니다. 합의 11년을 내가 그 개지랄을 떨면서 왜 검사 배지 단 줄 알아? 어? 너 같은 양아치 새끼들. 다혈질 검사 변재욱. 깔라고. 이진석, 야마. 야 이진석. 치료 도중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재욱은 범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죄를 뒤집어쓰고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와 금사마. 이씨 족대기야. 재욱은 처음엔 힘들었지만 감옥에 완벽히 적응합니다. 원래 시스템이 그래.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누명을 풀어줄 사기꾼 한치원이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글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어디서 들어보냐고. 나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너 똑바로 얘기해라. 재욱은 천재적인 사기꾼 치원을 이용해 적에게 복수를 시작합니다. 내가 너 바로 나가게 해줄 수 있다. 출생크 탈출과 캐치미 이프 유캔을 적절히 버무린 듯한 영화입니다. 잘 만든 오락 영화로 강동원 배우의 커리어 중 가장 높은 970만 명을 동원하였습니다. 영화적 연출을 위해 현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보다가 이게 말이 되를 몇 차례나 외칠 수 있습니다. 막 간다! 다들 죽는다!
배수와 미라가 혼나는 이유는 17살에 아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름이에겐 남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남들보다 조금 빠르다는 것. 자식을 낳은 부모와 17을 앞두고 세상과 이별을 준비하는 아들이 있다. 조로증을 앓고 있는 아름이의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알려지게 되고 주위에서 이 가족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쳐다보잖아. 너 아픈 애야. 아픈 애가 왜 자꾸 딴 데 신경 써? 사람들이 보건 말건 병원비가 있건 없건 애처럼 굴어. 아프면 울고 때를 쓰란 말이야. 그냥 애처럼. 애처럼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아름이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 왜 그런 말을 해? 마음까지 일찍 자란 아름이는 엄마 아빠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엄마는 아빠의 장점과 단점을 노트에 적어보았다. 저기 아빠 아니야? 강동원 배우는 철없는 아빠지만 그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세상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배수 역을 맡았습니다. 그럼 저랑 만나시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는 등장할 때마다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와의 갈등까지 해소하며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생이 많다. 다른 팀에 연락 안 해도 될까요? 죽 써서 해줄래? 한규는 국정원 요원이고 지호는 난파 공작원입니다. 작전 중 단첩단을 놓친 한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됩니다. 하셨구만. 사고를 쳐서 그런 거야. IMF 때문이야. 뭐 이혼 때문이야. 자르려면 씨발 한 가지로 몰아가야지 논리를. 뭐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나 한 놈한테 두 번은 안 맞아. 6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한규는 흥신소를 차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원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렇긴 한데 혹시 저하고 같이 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적과의 동거가 시작되고 서로가 서로의 정체를 의심하며 긴장감이 이어집니다. 그냥 떨어진 거야.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질감을 느끼고 가까워집니다. 어떻게든 답례를 해야죠. 인간적으로. 그렇죠. 인간적으로. 참 인간적이다. 인간적이야. 나도 기준. 송강호라는 대배우 옆에서 강동원 배우는 딸이 잔뜩 선 지원력을 훌륭히 소화해냅니다.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인간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배우의 케미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강동원 배우는 이 영화로 2010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넌 할 수 있겠어요? 나 하나만 더 물어보지. 백정 돌무치는 양반가의 서자 조윤에게 여자 하나를 없애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가축만 죽였나? 여자는 적자인 동생 조서인의 아내로 임신 중이었습니다. 차마 사람을 죽이지 못한 돌무치는 조윤의 원한을 사 엄마와 여동생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요? 어메, 엄니! 복수를 꿈꾸지만 죽다 살아난 돌무치는 도적단 추설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름을 도치로 바꾸고 복수를 위해 힘을 키웁니다. 강동원 배우의 필모에서 악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악역 강동원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등장하지만 그걸 장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내 그 말 깊이 새겨두지요. 그가 연기한 조윤이란 캐릭터는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무공을 지닌 인물 중 하나입니다. 언니는 저한테 3살 많은 아빠고 엄마였어요. 영주는 메소드 연기가 가능한 사기꾼입니다. 이 불신의 시대에
상대방으로부터 나 믿게 한다는 게 탁월한 연기로 쉬운 가석방 된 건 줄 알아. 그녀는 언니의 결혼식에 웬일이야? 참석하려 합니다. 웬일은 나왔지. 뭐야? 별로 안 반가운가 보네? 기차에서 희철과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반지를 찾으려던 희철은 전태로 오해받고 그게 아니고요. 희철은 억울함에 자신의 직업과 고향을 알려줍니다. 최희철이라고 합니다. 하필 희철의 반지가 소매치기 당하고 가석방 중이던 영주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 나섭니다. 뭐야 진짜. 하지만 가방을 잃어버리고 희철의 집으로 향합니다. 둘러댄다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만났을 때부터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저도 잘못한 게 있긴 하지만 그분이 저한테 실수를. 실수? 도망치려다 오해만 불어나 희철의 아이를 가진 며느리가 되고 맙니다. 조심할 때입니다. 유산 위험이 높으니까 음식 제때 챙기시고요. 강동원 배우의 영화 데뷔작으로 한국 로맨틱 코미디 중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오해를 쌓아가고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흥미롭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과정도 매끄럽습니다. 기대가 되네. 영 감이 없구만. 보고 있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품입니다. 유정은 엄마와의 갈등으로 지쳐 있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세 번째 자살을 시도하고 병원에서 엄마가 죽기 깨어납니다. 싫어하니까 내가 대신 죽어주려 그래. 수녀였던 고모 손에 이끌려 교도소에 봉사하러 너 갑니다. 한 달 동안 병원 치료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럴 바엔 내가 널 좀 데려다 쓰면 안 되겠냐고 때를 썼지. 그곳에서 만난 얼굴도 사형수 보고 윤수. 빵도 먹고. 아줌마, 자신이 좋아했던 모든 이들에게 진짜 배신당했던 좋은 일 하고 그는 싶으시면 까칠합니다. 탄원이 내줘 있어. 내 좀 빨리 치기 달라고. 하지만 유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색의 상처를 갖고 있던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왜 그렇게 빨리 죽고 싶어 하죠? 그거 진심이에요? 희한하네. 나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해라, 속죄해라. 뭐 그런 말이나 하든가. 강동원 배우는 윤수 내가 역할을 어떻게 감정적으로 살았는지. 빠져나오기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족같았는지 네가 뭐하노? 사람을 죽인 사형수이면서도 아픔을 가진 결코 쉽지 않은 배역입니다. 자신이 죽인 가정부의 엄마인 박할머니에게 잘못했다 사과하는 장면은 다시 봐도 압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잘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잘해줬습니다. 장미 십자회에서 사령을 쫓다가 대한민국이 교통사고 1위라는 것을 간과했는지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사령은 영신이라는 소녀에게 들어가고 김신부는 영신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부마는 계속 실패합니다. 영신은 사령에 의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10명이 넘는 보조사제가 바뀌다 최준호라는 신학생이 선발됩니다. 불량 신학도라 생각했던 최준호.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라틴어, 독일어, 중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교활한 악령과 싸워야 하니까 민첩하고 용감하고 대범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 또한 악령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밤낮으로 이어지는 구마 예식을 버틸 강한 체력을 가져야 한다. 근데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전우치에서 적으로 대적했던 김윤석 배우와 두 번째 만남입니다. 강동원 배우가 맡은 최준호는 교단의 이단아인 김신부에게 지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너 특별하지도 않아. 그럼 신부님은 어떠신데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신데요? 유해해 보이지만 강단이 있습니다. 왜요? 피터이는 몰라도 됩니까? 이를 소화해내는 강동원 배우는 경력 10년이 그냥 쌓인 게 아니란 걸 증명해냅니다. 도사는 무엇이냐? 전우치는 실력은 뛰어나지만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입니다. 최고의 도사가 되기 위해 청동검을 찾으러 다닙니다. 아부가 집안을
과부를 데려오면 청동곰을 준다는 의뢰를 받는데 안 다치셨어? 우연히 만파식적이라는 전설의 피리를 얻게 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청동검. 이게 뭐야? 여기는 피가 초록이라고 들었습니다. 피리를 차지하기 위해 요괴의 신선들 화담, 청관대사가 충돌하고 스승님을 해야 돼. 전우치는 스승을 죽인 누명을 쓰게 되고 봉인되면서 피리를 가져갑니다. 다툼은 500년 뒤인 대한민국까지 이어집니다. 하늘에서 명길, 전우지 처사를 깨워서 요괴들을 잡아라. 요괴를 잡으면 봉인도 풀려날 수 있고 이름도 날릴 수 있고. 하지만 전우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어떡하지? 어떻게 하긴 뭐 부시지. 저 여인들은 왜 저 지랄인가? 저건 점포를 새로 열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저러는 겁니다. 기사인지 돼지고기 구업하는 데입니다. 강동원 배우가 맡은 전우치는 가볍고 자만심과 자기애가 가득한 캐릭터입니다. 그의 우월한 기럭지와 외모를 보면 맞춤 정장을 입은 것처럼 딱 맞는 인생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변한다. 이제야 저게 나오는구나. 전우치를 통해 코믹 액션도 소화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순위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